했는데 크리스마스 전에 제가 라디오 인터뷰를 한번 했고요. 네. 이게 다시 최고위원 당선된 후에 이뤄왔는데 아마 전격시사 시청자분들께서 전폭적으로 응원해 준 덕분에 제가 이번에 당선됐다고 생각하고 네. 정말 감사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최고위원 당선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또 뭐 여전히 맹활약하고 계시는데 더 큰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제 이제 신임 최고위원 자격으로 예. 청와대 만찬까지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 오늘 아침에 기사가 여러 개가 이제 나온 걸 쭉 봤는데 제목이 거의 똑같아요. 쌍따옴표 안에 혹시 반명이십니까? 예. 또 다른 쌍따옴표 안에 친명 친청이에요. 예. 이걸 다 제목으로 뽑았어요. 예. 이게 제일 주목이 됐던 내용 같습니다. 혹시 그 자리에서 이 말씀 들으셨어요? 이게 최고위원 선거 과정에서 제일 많이 나온 얘기가 친청이냐 친명이냐 이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친청이 이제 청자가 정청래 청도 되지만 청와대가 마침 이제 고리 이사를 가는 바람에 친청와대라고 하면서 대통령이 정 대표에게 친반명입니까 물으니까 우리 모두 친명 친청입니다. 그러니까 그 청은 청와대의 청와대다. 청이군요. 예.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거죠. 알겠습니다. 그게 이제 처음에 이제 그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할까요? 뭐 네. 하면서 네네. 그 농담 반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 때문에 빵 터졌죠. 빵 터졌고요. 네. 물 한 잔 드시고 예. 네 하시죠. 예. 참 시간이 꽤 만찬까지 했으니까 좀 그래도 바쁜 대통령 일정에서 꽤 길게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신임 지도부한테 대통령이 좀 당부한 말이 있었을까요? 대통령이 저희한테 불러가지고 뭐 당부라기보다는 대통령 말씀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그 계시고 순방을 하고 또 청와대 안에서 계속 업무 보고 받고 하고 있지만 그 당에 계실 때만큼 충분한 그 현장 사정을 잘 모른다. 그러면서 우리 최고위원들 또 당에서 오신 의원들은 현장을 다니니까 현장 얘기를 많이 해달라. 본인이 당시 모르는 얘기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 입장이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자, 이 지금 어제 이제 그 만찬은 특히 이제 또 내일은 또 신년 기자회견이 있고 하기 때문에 예. 특별히 더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현안 관련 얘기를 쭉 하면서 중간중간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검찰개혁 후소관과 관련해서 공청회를 겸한 정책의총이 예정돼 예. 있죠. 자, 어제 만찬 자리에서도 이 관련한 이야기가 있었다고 전해지던데요. 오늘 공청회가 있는데요. 우리 그 의총 정책의총을 겸해서 정부가 만든 그 공수처법, 중수청법 개정안에 대해서 우리가 약간 토론회 공청회를 갔는데 어제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서 약간 얘기는 했지만 말미에 아마 오늘 이런 토론회가 있습니다. 공청회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했던 것 같고요. 뭐 이거에 대해서 뭐 깊은 얘기는 안 했습니다. 네. 그리고 다만 오늘 공청회가 결국은 이제 정부에서 이제 중수청법, 검찰 공소청법을 만들었지만 네. 입법 예고한 것이니까 얼마든지 수정 가능하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의원들이 네. 참여하고 네. 법안을 작성했거나 자문위원들이 와가지고 찬반 토론을 하는 거죠. 국민들한테 이제 솔직하게 이 법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고 무슨 의미고 이거를 이제 의원들도 묻고 찬반 양론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답을 하고 이런 공청회를 갖는 겁니다. 네. 초안을 보시고서 의원님은 어떤 생각 드셨어요? 초안을 보고 느낀 중수청을 어차피 이제 그 경찰, 행정안전부, 행안부 산하로 두는 건데 네. 이렇게 그 수사사법관하고 전문 수사관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을까? 이 두 가지 계층 구조가 지금 현재 검찰도 그렇거든요. 검사하고 수사관 나눠져 가지고 수사관이 검사가 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구조가 그대로 옮겨온 거 아닌가. 흔히 어떤 분들은 뭐 검찰 재취업 이런 말도 쓰던데 네. 그런 구조를 그대로 좀 담은 느낌이 들어서 이건 좀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럼 의원님은 전문 수사관, 그러니까 경찰로만 중수청이 돼도 괜찮다 이런 생각이신 건가요? 원래 중수청 소속은 사법경찰관이니까요. 네. 거기에 이제 그 행정 직급에 따른 네. 급수가 있겠지만 네네. 이원화된 조직은 맞지 않다.
뭐 입법, 사법, 행정을 나눠주는 거기에 취지도 맞지 않고 또 거기에 사법관이란 말이 듣는 것이 좀 그렇습니다. 아, 명칭도 문제가 예, 있다. 예, 예. 공서청의 보안 수사권 존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일관되게 보안수사권은 맞지 않다. 네. 이제 보안수사권이라는 말에서 사람들이 이제 마치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지금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수사할 수 있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경찰이 수사해서 송치하면 수사가 미진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기소할 정도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하나는 자기가 직접 하는 방법 또는 아니면 이를 직접 수사한 경찰에게 이거 좀 보강해 주세요라고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자기가 직접 하느냐 다른 분한테 요구하느냐 이건데 결국 검사가 직접 하는 것을 보안 수사라고 하고 또 경찰한테 이거 좀 해주세요라고 요구하는 것을 보안 수사 요구라고 그러는데요. 법에는 없지만 저는 검찰이 수사와 기소 분리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하듯이 수사는 경찰이 하고 기소는 검찰이 검사예요. 공소청이 한다 이런 네. 기소 수사 분리 원칙에 좀 충실하려면 보안수사권 문제는 직접 수사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보안 수사 요구권은 어떻습니까? 보안수사 요구는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지금 수사 실정이 경찰이 대부분 정도 현재는 다 수사하고 있고 경찰에서 수사하고 송치를 하면 보안수사를 요구합니다. 그러면 경찰이 어떻게 하느냐. 원래 검찰에서 가지고 있는 사건이 경찰에 보안수사 요구하는 순간 사건 번호가 지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검사는 사건을 종결시킨 거죠. 아, 또 경찰에 오면 원래 수사는 자기가 수사를 끝냈는데 다시 수사를 하라고 그러면 약간 싫어하죠. 자기는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네네. 그럼 그게 후순위로 밀려요. 아, 그러면 경찰도 검찰도 관심이 없는 결국 국민들만 피해가 보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보안수사 요건을 준다 하더라도 사건을 국민을 위해서 빨리 관심을 갖고 해결할 수 있는 종결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차지하죠. 네.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하셨던 조국혁신당의 차규근 의원은 지금 검찰에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그 조항, 형사소송법 조항 자체를 왜 이번에 수정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입법 예고된 네. 법은 공소청법, 중수청법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조직법이에요. 네네. 어떤 집을 짓고 네네. 그다음에 수사는 그 집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네. 내용인데 그건 형사소송법이 있습니다. 저는 같이 왔으면 좋겠지만 아마 정부에서 우선 조직법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이 되는 형사소송법은 차후에 개정하자. 정부도 이 형사소송법 196조 네. 개정하는 문제는 아주 적극적입니다. 네. 일단 조직법부터 먼저 개정하고 그다음에 할 예. 것이다. 이런 예. 말씀이신 예. 거죠? 네. 자, 엄청나게 지금 관심을 모으고 있는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청문회 예. 파행됐어요. 근데 뭐 열렸는데 상정이 안 되는 그래서 계속 의원님들 모습만 보고 이해운 후보자는 계속 기다리다가 이제 돌아가신 뭐 이런 상황이 됐는데 일단 국민의힘 쪽에서는 자료 제출률이 15%에 불과하다라고 했고 예. 민주당도 그렇고 이해운 후보자도 75% 정도 냈다. 그리고 너무 오래된 것들이 있어서 열심히 준비를 하고는 있지만 좀 쉽지 않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이래서 우리 상임위는 민주당 의원이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아니 어느 청문회 치고 네네. 자료가 충분하게 제출됐다 이런 청문회는 없습니다. 다 청문회 처음 시작하면 네. 첫 번째가 뭐냐면 자료 제출 요구예요. 그게 뭐 2시간 3시간도 하고 자료 제출이 부실하면 뭘 해야 됩니까? 본인한테 직접 추궁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해운 청문회는 여야가 다 합의했고요. 네. 하기로 한 겁니다. 근데 어제 갑자기 안 했잖아요. 이게 자기들이 뭔가 캥기ring이 있거나 또는 하기 싫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닐까요? 저는 이 원장을 포함한 국힘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직무유기다. 네. 이게 지금 오늘도 할지 안 할지를 모르는 건데 그 청문회 그 일정상 청문 보고서 채택 시한이 내일 21일까지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일에는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사실상 오늘이 청문회를 열 수 있는 마지막 시한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 지금 오늘 청문회 일정을 어떻게 가져가려고 좀 논의된 바가 있으면 좀 말씀을 해주시죠. 그 간사 네네. 박수영 간사하고 네. 정태호 간사가 네네. 열심히 지금 소통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어제 이제 이혜원 후보자 측에서 자료를 좀 냈고 그 자료를 어제 검토해보고 예. 오늘 결정을 해서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한다고 그러는데요. 네. 민주당은 지속 일관되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국민 눈높이에서 검증을 해야 된다. 네.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을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알려주는 거잖아요. 이건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 민주당 어제도 그런 입장으로 계속 협상을 한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네. 아마 오늘 열리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대를 하시는군요. 예. 근데 만약에 어제와 비슷하게 이미자 위원장이 청문회를 안건 상정을 안 할 경우에 국회법에 따라서 민주당 간사가 사의를 보는 식으로 인사청문회를 강행할 수도 있는 건가요? 예, 강행은 어렵죠. 왜냐하면 상임위원장이 이렇게 이임을 해야 되니까 네. 그래야 되니까 강행이 어려운데요. 네. 결국은 합의한 거니까 네. 국힘도 인사청문회 열기로 합의했고 증인까지 다 채택 합의했는데 갑자기 안 열면 자기들만 의심받을 거 아닙니까? 저는 열 거라고 보고요. 네. 오늘 지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결국 이제 탈당을 하셨어요. 예. 어제 절차를 갖고 굉장히 좀 왔다 갔다 했어요. 예. 덕분에 또 이런 조항이 있구나를 알게 됐는데 오전에는 최고위원회 결정으로 제명해달라 했다. 또 의총은 열지 말아달라 했다가 오후에는 자진 탈당을 했고 이렇게 긴 과정을 지켜보신 동료 의원으로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는 우리 당의 원내대표까지 지내고 삼선 의원이고 정말 당을 위해서 열심히 하신 분이 이런 일에 연루가 되어서 너무 안타깝고 예. 개인적으로 참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당법에 보면 이 당에서 제명을 할 경우에는 정당법에 보면 당원의 정당 내부의 절차를 거친 외에 의원 전원의 재적의 2분의 1 반절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제명이 가능해요. 근데 어저께 말씀하신 것처럼 오전에는 최고위원회 결의로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걸 듣고 의원들에게 부담을 주기 싫다 원내대표까지 했잖아요. 그런 취지로 익혔는데 오후에 아마 그 정당법을 알고 자진 탈당으로 이렇게 결정한 것 같습니다. 네네. 뭐 당에 좀 부담을 주기 싫다. 그리고 본인이 이제 억울하다 하니까 경찰 수사도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수사를 다 받고 깨끗하게 소명이 되면 그때 또 생각해 볼 수 있으니까요. 안타깝긴 하지만 당을 위해서 선당 후사의 결정이라 생각하고 네. 잘한 결정이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병기 위원이 떠나시면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이 혹시 있었을까요? 마지막으로 남긴다는 말은 뭐 의원님들 단톡방이라든가 뭐 이런 데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뭐 열심히 소명하고 네. 또 본인의 억울한 점은 경찰을 통해서 이렇게 해달라라는 단톡방에서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최고위원회가 열리면서 지금 1인 1표제가 또 언론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 당무위를 통과하긴 했지만 뭐 지도 최고위원회에서 좀 보기 힘들었던 모습이 보였어요.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고요. 예. 일단 최고위에서 내용들이 어떤 얘기가 오간 건가요? 네. 1인 1표제를 우리 정청래 대표가 추진하겠다. 다시 추진하는 거죠. 다시 하겠다 하자 거죠. 일부 이제 최고위원이 그런 얘기 했는데 네. 그건 우리 당이 건강하다는 증거예요. 모든 일에 100% 전원일치라는 게 있을 수 없고요. 이견이 있을 수 있는데 게다가 우리 당의 건강성을 증명하는 것이고 저는 최고위원회에서 1인 1표 저는 당연히 추진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과거에 우리 민주국가에서 모든 국민이 평등하잖아요. 당원 주권 국가에서 1인 1표제는 너무나 당연하다. 우리 이재명 대통령도 당원 대 대의원의 투표 비율이 60대 1이었어요. 이걸 20대 1로 낮추려고 했고
정청래 대표도 당원들의 요구에 따라서 1대1로 바꾸자는 것인데 저는 그것을 시행에 관해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저는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이 이런 얘기 있었어요. 87년도에 직선제를 주장했어요. 네.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하려고 그런 직선제를 주장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게 개인의 유불리를 떠나서 나가야 할 문제고요. 또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습니다. 여성 참정권을 옛날에 주장했잖아요. 그럼 여성들은 출마를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여성들한테 유리한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민주주의 원칙, 대원칙 이런 것을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당원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충분히 가야 할 문제다. 통과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른 의견을 가지신 쪽에서는 셀프 개정 아니냐. 그러니까 8월 당대표 이후부터 적용하도록 하자. 이런 의견을 하시잖아요. 예. 네. 이 의견은 반대십니까? 이게 작년 8월에 당대표 보궐선거 때 공약이었어요. 그리고 8월부터 계속 논의가 됐고 올해 12월 한 달 동안 최고위원 선거 과정에서 가장 큰 화두가 이거였습니다. 그렇죠. 저는 공론화가 충분히 됐다고 보고요. 충분한 공론화 됐다. 이게 셀프 개정이란 말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떻게 당원들이 그 8월에 내년 올해 8월에 앞으로 8달에 누구를 찍을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누구한테 유리하고 누구한테 불리하고 이런 걸 할 수 있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렇잖아요. 이번에 근데 좀 특이한 게 보였던 것이 이제 박수현 수석 대변인이 주말에 해당 행위라는 그런 좀 강한 단어를 써가면서 이 논의에 좀 뭐랄까요 불을 지폈다고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강덕구 최고위원은 재갈을 물리는 거다 이렇게 또 반박을 하셨잖아요. 뭐 건강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셨으니까 주고받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당대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결국은 이런 상황을 만드는 거 아닐까요? 당대표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 저는 모르겠어요. 우리 정청래 대표는 제가 옆에서 봤을 때 네. 연임에 대해서도 이런 한 번도 말씀하는 걸 들은 적이 없거든요. 정말 본인은 하루하루 우리 민주당의 현안이 하루하루 정말 많고요. 오직 그날 현안을 잘 해결하려고 전력을 다하고 있는데 앞으로 8달, 10달 후의 일을 가지고 이런 무슨 얘기하는 거 보면 저는 납득이 되지 않고요. 저는 지금 이 시간에는 오직 개혁 완수, 내란 정산 그리고 6월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정말 저희가 법제도적인 완수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걸 해야 되고 그래야만 통해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고 여기에 몰두해야 할 때인데 저는 그런 것이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보도를 보니까 당무위에서 79명 중에서 61명이 표결에 참여를 했고 반대표 던진 사람은 서면으로 2명이다. 예. 예,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당무에서는 사실 압도적으로 지금 통과가 된 거고 이제 권리당원 여론조사 있고 그다음에 다음 달 2, 3일에 중앙위 투표까지 이제 일정이 있는데 지난번에 사실은 그 정족수 미달로 부결이 됐는데 이번엔 순조롭게 잘 통과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당원 여론조사는 그게 이제 당헌에 의한 것이 아니고요. 그 대표가 이거 재추진하면서 당원들의 의견도 듣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의견 듣는 절차이고요. 예. 당헌상은 중앙위원회 의결로 결정을 합니다. 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6개월째 토론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최고위원 출마한 분들이 모두 동의를 했어요. 이런 일표가 필요하다. 저는 그 유신헌법이 생각이 납니다. 과거 유신헌법 때 지방자치 조항을 보면 지방자치를 시행한다. 다만 통일 때까지 유보한다. 이 다만이 붙어있지는 안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저는 당원들은 1인 1표제 너무나 당연하다고 보고요. 제가 최고위원 선거 과정에서 하루에 1000km씩 다니면서 당원들을 만났는데 네. 당원들이 그렇게 요구합니다. 다만 전략 지역에 있는 험지에 있는 분들은 그러면 자기들 배려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 네.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이번 당헌 개정안에 전략 지역에 중앙위원을 배치한다. 배려한다. 이런 규정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전략 지역을 배려하는 조항을 넣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이거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당연한 원칙이고 이 원리는 당장 시행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충분히 공론화가 됐기 때문에 통과를 낙관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장동혁 대표가 단식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이제 엿새째 접어든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모든 상임 일정을 중단하고 지금 청와대 앞에 가서 오늘은 규탄 대회를 하겠다 이렇게 대여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이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으로서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하시겠습니까? 지금 단식할 때가 아니고 단윤 해야 할 때입니다. 정말 정치 쇼고요. 네. 한동훈 제명 이후에 자중질환에 빠져 있잖아요. 그걸 수습하기 위한 정치 쇼고 네네. 국민들은 관심도 없어요. 진짜 해야 할 것은 정말 윤석열로부터 단절하는 거, 내란 세력을 청산하고 사과하는 거 그게 중요하고요. 그렇지 않는 한 계속 국민들로부터 멀어질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 어쨌든 이 단식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강도 높은 정치 행위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어쨌든 이 카드를 계속 뭐 언제까지 할지는 저도 모르지만 근데 또 이게 또 하나가 이제 포인트가 있는 게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하고 지금 쌍특검법을 공조하고 있잖아요. 국민의힘에서요. 그러면은 지금 이게 여당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타당하지 않다, 풀라라고 얘기는 하시지만 뭔가 이 정치적인 행위로서 이 상황을 좀 조율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당에서는 풀라고 하지 않고요. 네, 우리 대표 말처럼 밥 먹고 싸워라 그랬는데 네, 저는 처음에 통일교 특검을 주장한 데가 국힘이에요. 그럼 우리가 특검하자. 네, 그런데 종교 유착이 문제니까 신천지를 넣어서 하자라고 했더니 신천지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받고 뭐가 꿀리는 게 있어서 신천지 특검 안 됩니까? 지금도 설명 못 하잖아요. 저는 공천 좋습니다. 경찰이 열심히 지금 수사하고 있는데 네네. 공천 특검하자. 우리가 그러면 좋습니다. 2024년에 공개된 녹취록 있잖아요. 네. 김모 의원의 네, 그것도 몇 억씩이잖아요. 예. 그 공개되면 국힘이 망한다. 이런 녹취록까지 있는데 아마 공천은 우리가 받자고 특검하자고 그러면 또 발뺌할 겁니다. 특검하자면 발뺌하고 필리버 신청해놓고 발뺌하고 뭐 하자면 발뺌 정당입니다. 저는 맞지 않다. 저게 정치 쇼지 진정성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민주당 최고위원회 지도부라든가 정청래 대표가 단식 농성자 찾아갈 가능성은 낮게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 자기가 밥 먹고 해야 되고요. 네. 저건 정치 투쟁이 아니고 예. 정치 투정을 부르는 거예요. 투정이다. 생각하고 네네. 네. 죄송합니다. 이거는 국민들로부터 동조도 못 받고요. 예. 더군다나 네. 단식을 하려면 이재명 대표는 국회 밖에서 있잖아요. 로텐도어 앞에 현관 앞에 네네. 거기서 단식을 하고 있어요. 그 수많은 사람이 왔다가 다니고 있고 예. 거기서 단식할 일이 아니죠. 밖에 나와서 하셔야 돼요. 하려면. 그렇게 보시는. 정말 볼썽사나워요. 알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얘기를 아까 잠깐 언급을 해주셔서요. 이게 지금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국민의힘 윤리위의 제명과 관련된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상대당 얘기이긴 하지만 한동훈 전 대표가 단식 농성장을 찾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건 제가 예측은 어렵지만 네. 최근에 거기에 밀려서 약간 사과를 했잖아요. 네. 사과를 한 걸 사고로 끝나지 않을까요? 본인 때문에 당에 내분이 일어났고 거기에 때문에 그 관심을 돌리기 위해서 단식을 했는데 한동훈 대표가 찾아간다? 글쎄요. 아마 어제 사과로 끝나지 않을까요? 그렇게 보시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 다음에 또 자세한 정치 현안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주 불러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신 이성윤 의원이었습니다. 잠시 후에 전격 시사 3부로 이어가겠습니다.